자, 지난 시간에 드릴 가공 위치 선택하는 기능을 해서 이제 원어 마스크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좀 질문사항이 있어서, 자, 원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10 정도 그려볼까요? 10 정도 직경으로 해서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파내기 위해서, 이게 10짜리다 그러면은 한 6파이? 6파이짜리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구는 6파이로 해보겠습니다. 6파이짜리 그 평으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6파이짜리 평엔dim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를 컴퓨터로 하고 얘를 램프 가공으로 해서 깊이로 뭐 1mm씩 들어가면서 내려가겠다. 그 다음 진입복귀 일단 끄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10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공구가 돌면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드밀은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면 민날이 먹으니까 이렇게 램프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이 아주 좀 많이 컸을 때, 가령 이제 홀의 크기가 좀 크다, 한 20파이다 그러면 얘는 6파이로 한 번에 작업을 못하죠. 그럴 때는 윤곽 가공으로 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측면 가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D로 해보고, 측면 가공을 내가 뭐 2mm씩 해서 한 5번 정도? 2, 5, 10이니까 대충 이렇게 됐나?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맞나 보네요. 다시 윤곽 가공해서 펜스를 조금만 줘보죠. 측면 가공 줄 때 한 2mm씩 해서 한 2번만 줘보겠습니다. 공구는 6으로 하고 램프는 쓰지 않고, 자,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일단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 공구가 이제 한 번 작업하고 2번 작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데 3번 정도 줘야 되겠네요. 측면 가공해서 한 3번 주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측면 가공해서 이제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생성을 해서 이제 공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도 안에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입하는 위치를 뭐 가운데 여기로 잡고 싶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입복귀라고 하는 기능에서 진입점을 쓰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진입점 쓰겠다, 복귀점 쓰겠다 체크를 하든지 해서 얘네들은 일단 값을 다 0으로 놓고요. 놓고 처음 가공 깊이에만 진입적 적용하겠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 가운데서 들어가서 점을 선택 안 했구나. 체인에서 체인 추가로 점을 얘로 찍어 주시면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체인 추가로 해서 원의 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지금 원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이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다가 점으로 하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하고 체인 추가 점만 선택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점 커서에서 전체 끄기 한 다음에 점만 선택될 수 있게 해놓고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위로 올려서 그래서 재생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넓혀나가는 식으로 한번 돌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돌고 다시 돌고 이렇게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포켓 가공에서는 영역만 선택하면 되는데 아직 포켓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곽 가공에서 측면 가공을 활용하시면 포켓 가공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드릴 가공에 선택하는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봤었는데요.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데 10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짜리 원을 그리겠다.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8짜리를 그리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강성로 드릴 가공 기능에서 원호 마스크를 이제 좀 해봤죠. 그래서 원호 마스크는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원호를 선택해라 라고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기준. 어떠한 크기하고 똑같은 걸 선택할 거냐. 난 얘를 찍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이 크기가 이게 들어가죠. 지금 여기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선택한 대상의 직정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차이값이 100분의 2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상을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이 영역 안에서 방금 기준으로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선택이 되네요. 그래서 6개가 선택됐다라고 여기에 떠 있어요. 자, 여기다 더 추가하고 싶으면 다시 원호 마스크로 얘를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방금 추가된 게 추가가 돼서 12개의 점들이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선택하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렬 조건, 정렬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정렬 조건에 들어가서 정렬 형태를 뭐 근접점을 하겠다 해놓고 시작을 어디로 할래? 여기로 하겠다 찍어주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대상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원호 마스크 밑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시작점을 찍으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장. 확장. 얘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뭐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자, 이거는 기존에 내가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패턴은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면 10개의 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그리드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X축 방향의 개수가 5개, 그다음 Y축 방향의 개수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 20, 10개의 점이 지금 20mm 간격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센터를 클릭해 볼까요? 센터가 안 찍히네요. 센터가 안 찍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자동 커서 위치해서 얘는 다 꺼놨거든요. 이거 다 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는 끄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센터점이 이제 찍히는 거죠. 한번 찍으면 그게 바로 고정이 돼 버리니까 원하는 형태로 개수를 지정해 놓고 이걸 4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간격을 여기를 뭐 3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0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40 하면 40이 되는 거죠. 이 간격이 이렇게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 클릭한 지점이 드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확인에 들어갔을 때 그리드 패턴이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찍은 점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그리드 형태로 생성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정렬 조건을 좀 바꾸고 싶다.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는 정렬 조건에서 뭘 바꾸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재생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아니면 나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정렬 조건을 바꿔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렬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를 그리드 패턴을 했는데요. 그래서 점 추가를 눌러서 자, 이제 패턴에서 볼트 서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볼트 서클은 반경이 지금 1mm다. 시작은 0에서부터 중분 각도는 45도다. 호요수는 8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반경을 좀 키우겠습니다. 얘를 한 100 정도 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의 반경이 100인 원을 그린 다음에 시작 각도는 0도부터 시작을 해서 증분 각도는 45도라고 되어 있는데 증분 각도를 한 10도 정도 줘볼까요? 10도 정도 줘서 홀의 개수는 8개라고 되어 있는데 홀의 개수를 35개, 35개 줘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36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형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센터를 찍으면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포인트 위치가 다 생긴다는 얘기고, 이때 클릭을 할 때 클릭하면서 바로 점도 같이 생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면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점이 같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클릭을 하면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디가 있어? 얘는 아까 그리드로 생성을 한 거고, 자, 볼트 서클로 한 것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재생성 해보죠. 자, 방금 찍은 포인트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점으로 안 생기는구나. 센터만 점으로 생기네요. 아닌데? 얘는 생겼는데 왜 얘는 안 생겼을까? 여기에서 볼트 서클 하나, 그리드 패턴, 볼트 서클 하나, 그리드 패턴. 많이 생겼네. 개수가. 일단 전체 다시 해볼게요. 전체 다시 선택해서 패턴에서 볼트 서클 체크하고 점 그리기 점. 포인트를 그린다는 얘기인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전체 점이 아닌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점이 맞죠? 이게 전체 점이 생성이 되는 거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들으자고 한다는 얘기죠. 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접점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렬 조건을 로타리 크로스 로타리 형태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뭐 얘로 한번 해보죠. 하고 확인하면 별로네요. 다시 정렬 조건에서 근접으로 하죠. 근접. 이걸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시작점을 내가 찍게 되면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을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 한 다음에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왼쪽으로 가네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점 찍어주고 정렬 조건에서, 자, 이거는 이제 시작점을 찍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가까운 위치가 다 일정한 간격이다 보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서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렬 조건에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자동으로 구형 최저 이건 아니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작 포인트를 찍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찍었을 때 이게 그 방향이 지금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걸 만약에 정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대상 포인트를 선택할 때 그 전체 다시 선택해서 여기 오면은 자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처음 두 번째 끝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시작점은 뭐 여기가 되겠고, 이렇게 찍으면 그 재생성 했을 때 이렇게 반시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 포인트, 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드릴 가공 조건 설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깊이값만 주면 되겠죠. 깊이.
일반 드릴 포인트가 선택이 됐으면 공구 선택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 자, 이거는 이제 사이클 형태를 뭘로 할 거냐 그건데요. 맨 위에 있는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드릴 사이클에서 G81 하고 G8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81은 종점 위치까지 급속으로 왔다가, 아니 그 절삭 이동으로 왔다가 가공이 다 이제 종점 위치에서 급속으로 복귀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G81 사이클인데, 82라는 사이클은 종점 위치에서 드웰, 약간 쉬었다가 나오는 사이클이에요. 자립하게 할 때 쓴다 그래서 카운터 보어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주 많이 쓰지는 않고요. 드릴 사이클, G81 사이클 많이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팩드릴. 팩드릴은 G83으로 출력되는 건데, 이 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쪼아 먹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뭐 충격을 가할 때 딱따구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 딱따구리가 조금씩 구멍을 팔 때 이걸 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 작업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들어가 버리면 칩이 계속해서 말리면서 이제 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작업하는 거. 한번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탁상들 고르방에서 이제 드릴 작업을 할 때 보시면은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팩드릴이라고 합니다. 팩드릴 사이클은 G83으로 하고, 자, 그럼 팩을 할 때 한 번 들어갈 때 얼마 정도씩 들어갈 거냐, 그 값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2로 입력하시게 되면 이만큼 들어갔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이만큼 들어갔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나오는 위치, 그거는 이제 진입점, 그거를 이제 R점까지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R점이라고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료 상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드릴 작업할 때 급속으로 이 재료 상단 근처까지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절삭 이송으로 종점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절삭 이송으로 바뀔 거냐, 그것이 이제 진입 높이에요. 진입 높이. 여기 공구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리트랙트라고 해서 복귀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원래는 이제 진입 높이를 뜻합니다. 진입 높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게 한번 찍고 진입 높이까지 빠졌다가 다시 드릴 작업하고 다시 진입 높이까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그 들어가는 양, 절삭량은 택 값으로 절삭을 하는 거고, 빠져나오는 그 R점까지 빠져나오는 것, 이게 G83입니다. 자, 그 다음 팩드릴 칩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칩 브레이크는 아까 팩드릴 같은 경우는 R점 위치까지 빠졌거든요. R점 위치까지 빠졌지만 G73 팩드릴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살짝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요. 살짝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R점까지 빠졌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G81에 비해서는 G81은 논스톱으로 들어가니까 칩이 계속해서 말려서 나오는데, G73 칩 브레이크는 칩을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이송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칩 브레이크 사이클 또는 심공드릴 사이클보다는 이제 깊은 홀 뚫을 때 좀 빠르게 작업한다 그래서 고속 심공드릴 사이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탭은 이제 들어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반시계 방향 돌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탭, 앞나사를 내는 사이클이죠. 얘는 G84입니다. 자, G84로 출력이 되는 게 탭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 1,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드 아웃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절삭이송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절삭이송으로 나오는 것은 리머 작업할 때 써요. 리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렇죠. 이거는 G85로 출력이 됩니다. 리머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핀들, 라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G86이면은 이제 그 황삭 보링 사이클. 이거는 절삭이송으로 들어갔다가 종점 위치에서 이 팁이 멈춰요.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급속으로 쫙 나오면서 벽에다가 스케치를 약간 이제 긁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삭 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G76.
정밀 보링 사이클이라는 뜻인데요. 자, 얘는 이제 들어갔다가 종점 위치에서 이 날이 없는 방향으로 살짝 빠졌다가 복귀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G86보다는 면을 깨끗하게 한다, 정밀하게 한다. 그래서 정밀 보링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지하는 방향, 정지 시간하고 방향이 있는데, 시간은 됐고 방향, 후퇴량 이 빠져나오는 양인데 보통 한 0.5 정도 빠져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리지드 태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지드 태핑은 보통 요즘 장비들은 많이 쓰죠. M29라고, M29, 그 다음에 S 얼마 이렇게 지령하는 거. 자, 리지드 탭은 이제 이송과 회전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선반처럼. 그래서 회전하지 않으면 이송을 하지 않는 방식. 일반 탭 같은 경우는 회전과 이송은 좀 별개입니다. 그냥 회전은 회전대로, 이송은 이송대로 따로 놓는데, 리지드 탭은 이제 리지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딱하다, 고정됐다 이런 개념인데, 스핀들과 이송이 딱 물려서, 기어 물려서 돌아가듯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점 위치에서 발생하는 회전과 이송의 언밸런스를 보상해주는 게 원래 탭홀더가 그 역할을 하는데, 탭홀더가 없이 일반 밀링척, 드릴척에다 장착하고도 탭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리지드 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탭을 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 G84라는 코드는 똑같아요. 리지드 탭이나 이것도 G84가 나오고 리지드 탭도 G84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른 점은 얘는 M29가 없어요. 안 나오거든요. 얘는 M29가 나옵니다. 29가 그리고 일반 탭 같은 경우는 탭 깊이를 나중에 수정을 못해요. 내가 탭 깊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탭 깊이가 좀 낮아. 더 뚫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하면 나사산이 정확하게 그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값을 수정 못 하는데, 리지드 탭은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그 회전 각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그대로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깊이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즘 이제 하도 이제 다들 리지드 탭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탭을 그냥 클릭해도 리지드 탭이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 리지드 탭을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이 탭을 찍었을 때 리지드 탭처럼 나오게, 즉 M29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탭은 M29가 안 나와요. 출력을 해보면 알겠죠? 출력해볼까요? 하나씩 출력해보죠. 그러면 일단 드릴 사이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연결 조건을 마이너스 한 10으로 해놓고 출력을 해볼게요. 이건 체크하고 안전 높이는 5로 하겠습니다. 5로 하고 안전 높이는 50에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고 공구 진입 높이는 5로 하고 재료 상단은 0, 가공 높이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대충 설명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안전 높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갈 때 그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입 높이.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에서 얼마에서부터 절삭에서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재료 상단은 0, 가공 높이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재생성한 다음에 G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출력할 때 뭘로 할 건지 제가 선택을 안 했는데, 시작 종료에서 얘를 심코로 하겠습니다. 심코로 해놓고 기타에서 심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자, 코드가 출력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이클 번호예요. 사이클 번호. 얘가 뭘로 출력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G81로 출력되고 있죠. 드릴 사이클에 그냥 종점까지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드릴 사이클. 일단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그 다음에 드릴하고 카운터 보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때는 카운터 보호가 나오고 어느 때는 드릴이 나오느냐. 이 카운터 보호라고 하는 것은 드의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종점에서 멈췄다가 나오는 시간인데, 그 멈추는 시간을 주게 되면 G82로 나와요. 가령 여기다 내가 5초 동안 멈추겠다, 0.5초 동안 멈추겠다 그러면 500을 넣으면 0.5초거든요. 솔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되는 걸 보시면,
자, 여기 보면 G82로 나오죠. 아까는 G81로 나왔잖아요. 근데 G82로 나오면서 뭐가 추가됐냐? 저 위에 듀얼 깊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P500은 0.5초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소수점을 P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을. 그래서 소수점이 안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소수점이 나오면 알람이 뜨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소수점이 나와도 있어도 알람이 안 뜨는 장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스트에서 이 P500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소수점을 안 나오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을 잠깐 바꿔야 될 것 같네요. 파일에서 그 외부 파일 열기에서 포스트 파일을 잠깐 열어볼게요. 포스트 파일이 어디 있지? 쉐어 마켓 맥스 6에 밀 안에 포스트 방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MP5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P라고 하는 것이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P가 여기 P가 이게 P가 스핀들이고, 얘는 아니고 여기 있네요. P 이게 듀얼이라고 하는 그 변수거든요. 이 변수를 12를 4로 바꿔주시면 돼요. 4로 바꾸시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출력하시면 그 아까 점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그 여기에 점이 나왔던 것이 점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드릴 보겠습니다. 팩드릴은 G83으로 출력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팩값에다가 2라고 넣어볼게요. 2 이렇게 하고 출력을 했을 때, 자,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걸 보니까 G83으로 출력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Q값, 이 Q값이 팩값이거든요. 팩에서 그 2mm씩 들어간다, 절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칩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 칩 브레이크는 G73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출력된 걸 한번 보면 이게 73으로 출력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탭을 선택을 하고 재생성해서 G코드를 출력하면 G84로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시면 G84로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피드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피드 값을 한번 맞춰볼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M10짜리 탭이다. 공구를 좀 바꿔볼게요. 목록 공구에서 M10짜리 RH 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구를 선택을 하실 때, 탭 작업할 때는 이게 오른 나사예요. 오른 나사. 이거는 왼 나사입니다. 이 화살표가 약간 달라요. 지금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고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를 선택하면 G84가 나오고요. 얘를 체크하면 G74가 나와요. 74는 왼 나사예요. 왼 나사. 그래서 오른 나사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름은 10짜리로 해보겠습니다. 10. 자, 그러면 이제 M10짜리 탭이 어딨지? 여기 있죠. M10짜리 탭이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 자, 공구 번호는 얘를 뭐 3번 정도로 하고, 자, 탭을 가지고는 지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바뀌었네. 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탭 작업에서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이제 탭이 피치가 1.5라고 그랬잖아요. 1.5. 이게 이제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1.5라는 얘기잖아요. 이 피치 값이 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번으로 하죠. 자, 그 대신에 이제 탭을 할 때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송하고 회전 속도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탭 작업을 할 때 절삭 속도를 한 5에서 7 정도 주거든요. 근데 5로 일단 줘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수가 159가 나오네요. 159. 그러면 그냥 160으로 하겠습니다. 160. 자, 회전수를 160을 주면 FPT라고 하는 것은 Feed per Tooth라는 약자예요. Feed는 이송이죠. per Tooth, 이빨. 이게 날당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회전당 이송을 1.5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축 회전수는 160에 이송 속도는 240을 하게 되면 피치 값이 1.5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값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해 보시면 아까 F 값에 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0이 들어가면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F가 240 그리고 회전수는 160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피치 1.5라고 하는 탭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G94라고 하는 게 땡선 없이 나왔는데 G94는 그 분당 이송을 나타내요. 분당 이송값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래서 여기 F240이라고 하는 값이 1분 동안에 움직이는 그 거리 이송이 됩니다. 1분 동안에 얼마만큼 가는지 미리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탭은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생략해도 돼요. 지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머신센터는 분당 이송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혹시라도 전에 회전당 이송 G95를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G9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조건에서 보어 이게 이제 그 리머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리머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재생성하고 G코드를 출력을 하시면 리머는 G85로 나오는 거죠. G85 그러면은 잠깐만 듀얼 시간이 있어서 그런구나. 듀얼 시간 끄겠습니다. 듀얼 시간을 0으로 넣고 0으로 놨을 때 0을 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코드를 출력하면 이제 리머는 G85인데 듀얼 시간을 주면 이제 G89라고 하는 코드로 출력돼요. 근데 일단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G85로 나오죠. G85 얘는 이제 들어갈 때도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절삭 이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G85 그 다음에 얘는 G86 황삭 보링 사이클인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G86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G86으로 출력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G76으로 출력돼요. 그리고 리지드 탭을 보겠습니다. 자, 리지드 탭하고 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리지드 탭 어떻게 출력되냐 한번 보게요. 리지드 탭을 선택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G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리지드 탭을 회사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지드 탭을 했을 때는 주축 위에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M03S 얼마 이게 회전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M03에 S 뭐 1000이든 2000이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리지드 탭은 여기서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M29 S 160 이렇게 RPM을 160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F가 1.5로 나와요. G84 다음에 F가 1.5 이거는 피치 값이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분당 이송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G95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G95는 회전당 이송을 뜻합니다. Feed rate per revolution 회전당 얼마로 가겠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가 G94가 나오면 얘는 아까처럼 F가 240이었나?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분당 이송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분당 이송으로 쓰시는지 회전당 이송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머신핸드 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겠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당이송으로 쓰거든요. G84 일반 탭처럼 똑같이. 그래서 얘를 94로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출력하면 얘가 95로 나와요.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드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죠. 분당 이송을. 회전수하고, 회전수만 조절해주면 F 값이 1.5니까 알아서 이송 값이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94로 하고 분당 이송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쭉 가다 보면 리지드 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리지드 탭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리지드 탭.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탭 피드 타입을 뭘로 할 거냐.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G95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는 0으로 하겠다. 여러분 회사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라요. 근데 이거를 나는 분당이송으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시게 되면, 아까는 95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95로. 근데 이걸로 출력하면 94로 나와요. 94로 나오면서 얘는 분당이송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리지드 탭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사이클 종류를 봤고요. 자, 연결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기능을 좀 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체크를 안 한 상태라는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지 않고 매 깊이마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끈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끈 상태에서 재생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경로가 지금 자, Z가 0인 위치가 여기거든요. 0인 위치인데 매번 이게 Z가 50이거든요. Z가 50이고 진입 높이가 여기가 Z가 한 10 정도 된다라고 치면, 5라고 했나? 5 정도 친다라고 하면 5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들이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 깊이마다 여기 안전 높이까지 복귀를 했다가 다시 옆으로 가요. 이제 이걸 이제 초기점 복귀라고 합니다. 사이클로는 G98을 쓰거든요. 이게 G98로 나왔었나? 근데 아까는 99로 나왔죠. G99. 이거는 R점 복귀예요. R점 복귀. 끝나고 나서 R점까지 복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초기점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얘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99가 아니라 98로 출력돼요. 여기 보면 98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점 복귀가 98이고, R점 복귀. R점 복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체크했을 때, 이걸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R점 복귀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 상단이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R점 복귀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좀 다른 재료 상단이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초기점 복귀를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G98이에요. 그래서 굳이 G98, 99를 지정하지 않으면 초기점 복귀로 매번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기점 복귀를 할 건지, R점 복귀를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진입 높이, 그 다음 이거는 재료 상단, 가운 깊이, 뭐 그거 갖고 별건 없고, 여기서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 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굳이 여기서 서브 프로그램을 쓸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드릴 위치, 이런 것들을 연속해서 썼을 때, 그 좌표를 서브로 쓰겠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날급 보정. 이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날급 보정. 간혹 가다가 이제 드릴을, 깊이를 입력을 할 때요.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했잖아요. 마이너스 10을 입력했는데, 소재의 두께가 마이너스 10이다. 한번 소재 두께 10으로 설정해 볼까요? 제로 설정해서 저희가, 여기를, 대각 모서리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두께를 10으로 해볼게요. 10으로 한 상태에서 얘를 재생성을 한 다음에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드릴 작업을 했는데, 자, 관통이 됐네. 지금 공구가 드릴이 아니네요. 지금 공구가 탭으로 되어 있었구나. 공구를 드릴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드릴이죠. 자, 드릴로 하고 재생산 했을 때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보면, 자, 관통이 안 됐어요. 자, 이 관통이 왜 안 됐냐면, 정면 보기 했을 때 반투면 보기로 해서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반투면 보기를 한 다음에, 자, 드릴이 이렇게 생겼죠. 끝이. 지금 끝부분이 이렇게 해서 길이 보정할 때 기준점을 끝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거든요. 10인데 드릴 끝까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관통이 안 된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주는 기능이에요. 깊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까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높이를 계산을 해서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이 높이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에서 여기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10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깊이 추가하겠다. 이걸 체크하면 마이너스 13.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한 다음에 모의 가공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완전히 뚫리는 거죠. 이걸 스텝으로 한번 보면 어디 있니? 자,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데, 자, 드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직경값 곱하기 0.3이거든요. 이게 직경이 지금 18이잖아요. 그러면 0.3 곱하면 3이 되잖아요. 3. 그래서 원래 깊이가 마이너스 10까지가 끝부분이 여기에 온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거기에다가 3mm를 더 더해서 Z 마이너스 13보다 좀 크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완벽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 여기 끝까지, 여기 아까처럼 미저사 때문에 남아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하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한 2mm 정도 더 더해요. 여기 딱 타이하면 여기 버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2라는 값을 더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2를 더해줘야 되겠네? 귀찮네?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넣어놓고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은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값 3에다가 여기 관통 길이에다가 2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값을 또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계산기 기능에서는 이것은 계산을 안 하고 이 부분만 계산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이 깊이에다가 이 추가하려고 하는 깊이, 보통 한 2 정도 주니까 이에다가 직경에다가 0.3을 곱한 값 두 개를 더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10을 줬지만 실제로 출력되는 값은 마이너스 15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이렇게 해놓고 2 줬고 이거는 자동 계산하게 해놨으니까 확인하고 재생성해서 코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로 나오는지, Z값이 얼마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Z가 마이너스 15. 얼마가 나오죠? 내가 주기를 마이너스 10까지로 줬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5로 나왔어. 왜? 아까 날끝 옵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자, 이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각형인데,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70으로 돼 있죠. 10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새 파일로 해서, 자, 원점은 좌측 하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에서 원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100, 그리고 얘는 아까 7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0에 70, 100에 70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 70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처음에 간격이 지금 35로 돼 있죠. 35. 그럼 옵셋 기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0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25로 해버릴까요? 여기도 25,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5네요. 여기서부터는 15 이렇게 15만큼 해서 이 두 군데의 교차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도 15인가?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35라는 값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35 이렇게 35, 여기서부터 또 35네요. 여기서부터 35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볼까요? 원 그리기에서 이게 M8이니까 8자리인데 교차점, 키보드 I 눌러서 교차점, 그 다음에 키보드 I 눌러서 교차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키보드 I 눌러서 교차점, I 교차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됐고, 가운데는 위치 간격이 좀 다르구나. 15에 20, 20이네요.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얘네들 두 개는 삭제,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자, 얘네들이 있는데, 15, 20, 20. 그러면 옵셋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5, 20, 20.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 그리기에서 교차점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얘네들은 지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자, 혹시 모르니까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5라는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3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5 맞게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 맞죠?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맞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15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맞고. 자, 맞게 그려졌네요. 그럼 도면 요소는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제로 설정 한번 하겠습니다. 제로 설정은 사이즈가 100에 70에 30으로 그냥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제로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영상 한 다음에 높이값만 30 하시면은 제로 설정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제로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윤곽 작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황삭 엔드밀을 20파이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정삭 엔드밀을 20파이로 또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황정사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얘와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자, 공구는 20파이짜리 20파이짜리가 22 20파이짜리 공구 번호는 1번 자, 1번으로 하고, 절삭 속도를 얼마나 하라고 돼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절삭 속도를 35로 하래요. 35. 그럼 회전수가 557이 나오고, FPT는 됐고, 일단은 160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160을 넣죠, 그냥. 160으로 하겠다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FPT가 네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날수는 안 나와 있죠. 네날 랜드밀은 이제 정삭이고, 황삭도 네날로 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날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얘기는 뭐 Z축은 좀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Z축은 한 5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수는 557에 이송 속도는 160, Z축은 500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기 여러분들 본 그 종이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송속도 160에 절삭속도는 35로 맞추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맞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 들어가 볼까요? 자,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측면 여유 0.5 주고 바닥 여유 0.5를 줄게. 그리고 깊이 가공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진입 뽑기는 확장만 60% 주겠습니다. 확장만 60%. 확장만 60%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측면 가공은 해야 되겠죠? 한 번에는 이게 간격이 35니까 20파이로 한 번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35니까 57에 35 7번 할까요? 5mm씩 7번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고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진입 높이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놔두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이제 황삭이에요. 황삭이고 정삭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정삭 작업은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한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공구를 클릭을 해보시면 정삭 공구도 20파이예요. 그래서 파이수가 똑같죠. 그리고 조건에서 정삭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꿀게요. 20 엔드밀로 하고 다시 F 정삭이니까 이걸로 바꾸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꿀래 아니면 새로운 공구로 할래 물어보는데 기존에 있는 황삭 공구 지금 정삭 공구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새로운 공구 생성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2번으로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공구 번호를 똑같이 했구나. 여기를 2번으로 해야 되겠죠. 2번으로 공구 2번 확인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는데 커팅 스피드를 25로 하잖아요. 25. 그 다음에 이송 속도를 100으로 하재요. 100. 자, 그러면 아까보다 FPT가 작죠. 회전수도 작고 정삭이니까 천천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여유값을 0으로 해야 되겠죠. 0. 이건 정삭이니까 여유를 주지 않고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여기는 재료 상단은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가공을 황삭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 정삭은 깊이 가공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0으로 마이너스 10으로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재생성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할 때 그 공구가 바뀌었을 때 색깔을 변경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색깔을 좀 초록 색깔이 아닌 좀 밝은 색깔로 바꾼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 보시면 화질 높이고 이송은 약간 낮추고, 자, 이건 이제 황삭. 이게 황삭이 되겠고, 이게 정삭. 정삭은 이렇게 촘촘하게 갈 필요가 없겠네. 정삭은 지금 35니까 그냥 두 번에 패스하죠. 그러면은 정삭 측면 가공은 여기 보면 5mm씩 있잖아요. 5mm씩 했는데 35 나누기 2로 두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을 모의 가공했을 때 황삭은 여러 번 조금씩 하지만 정삭은 두 번에 끝내고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스포트릴, NC 드릴이 없어서 못따기는 일단은 패스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이 있어서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센터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아까 여기 조건에서 보니까 Z축 이송 속도를 제가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Z축 이송 속도 500으로 하겠습니다. 500.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놔두고, 그 다음 이제 드릴 작업을 할 건데요. 사전에 이제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0까지 절삭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절삭 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료 모델. 자, 재료 모델은 내가 지금 현재까지 작업한 게 어떤 영상까지 작업했는지 화면에 띄워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모듈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 형상? 그냥 뭐 1번이라고 하죠. 1번 하고 소재 형상은 사각형 여기 있죠. 재료 설정 크기로 하겠다. 70에 70에 100에 30 재료 설정. 그 다음에 이름은 여기 바뀌었어.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 가공 정의. 대상 가공 정의를 클릭해서 이 두 개를 다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하시면, 자,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보이죠? 여기를 경로 확인을 눌러서, 뭐야? 이거 안 보이지? 보이네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까 왜 안 보였지? 얘는 쉐이딩하고 상관없는데, 쉐이딩이 먹네? 먹네요. 이게 이제 이 경로를 보일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이제 경로가 이 재료라고 하는 게 경로를 끄고 키고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근데 이걸로 하면 또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현재 작업이 여기까지 된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재료 모델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돌려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엔드밀 작업으로 측면 가공으로 됐구나. 이제부터 이제 센터를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시각적으로. 자, 여러분들 대상 도형을 그릴 때 지금 원점을 여기로 하라고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원점 표시가. 지금 여기다 원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가로 형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도 세로 형상을 그리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네요. 이대로 그리셔야 돼요. 이 원점 표시가 있는 대로 X축, Y축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곽가공 한 건데, 윤곽가공 할 때는 체인을 잡을 때 이거 두 개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개만. RT. 이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체인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들 체인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체인 방향을 잘 못 잡네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도 하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좌측 보정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이. 그래서 이렇게 체인 방향이 가야 되고요. 그 밖에는 측면 가공 체크한 거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다시 RT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원들이 화면에 띄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퀵 마스크에서 원들만 선택해서 R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화면에 원들만 있죠. 이거 가지고 센터를 찢을 거거든요. 자, 센터를 찢을 건데, 지금 그 원의 위치를 보시면 재료 상단에 얘네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세 개는. 근데 얘네들은 재료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토공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가공 깊이를 넣을 때 등분으로 깊이를 넣고 싶거든요.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도 이 바닥면 Z-10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하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해서, 평행 이동해서 Z-10까지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센터 작업은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도형 요소로 얘네들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도형 요소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정렬 조건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정렬 조건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로. 그러면은 지금 이걸 키고 얘를 꺼볼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보니까 센터 드릴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센터 드릴 4파이짜리 센터 드릴로 하라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센터 드릴이 여가 있어요. 여기. 근데 4짜리로 하라고 되어 있죠. 4짜리 센터 드릴 쓰겠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없네요. 그냥 치수는 상관없이 그냥 센터 드릴은 아무거나 하죠. 여기 보면 5짜리가 있으니까 5짜리로 하겠습니다.
5짜리 하는데 얘는 공구번호가 3번이야 되죠?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3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25로 하라고 되어 있네. 2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뭐야? 120. 자, 이렇게 할게요. 절삭 속도가 25 그 다음에 120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센터 드릴은 G81 드릴 사이클을 쓰거든요. 이 정지 시간 주지 않고,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에서부터 증분으로 마이너스 한 3까지 줘볼게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에 증분으로 5 R점을 5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50을 안전 높이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센터 드릴은 드릴 작업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 상단, 그 다음에 이거는 R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R점 복귀를 하겠다라고 체크해 놨어요. 일단 간섭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해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자, 드릴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작업하고, 자, 옆으로 갈 때, 그, 위에서 떠서 옆으로 가니까 안전하죠? 다음 높이가 지금 R점이 오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위에 떠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모의감에서 보면, 반투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반투명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센터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 작업이 됐다. 정면에서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센터 작업 한 것까지 재료 모델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 체크해서 얘는 2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소재는 방금 했던 재료 모델 1번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공 대상은 이거.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센터가 이게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위치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릴 깊이가 좀 달라요, 두 개가. 얘네들은 그 Z-한 35까지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Z-20까지 주라고 되어 있어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도형 요소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하고요. 이 부분은 선택해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작업을 하겠다. 자, 공구는 지금 M8짜리 탭을 내겠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드릴을 6.8짜리를 쓰래요. 여기 6.8짜리 드릴을 쓰라고 되어 있죠. 6.8짜리. 자, 목록 공구에서 6.8짜리 드릴을 찾아서 6.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잠깐만, 왜 없지? 선택 취소. 드릴이 아닌가? 이게 드릴 아니구나. 스포트 NC 드릴이네. 여기 드릴 여기 있죠. 드릴 6.8짜리로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는데, 얘는 4번. 4번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절삭 속도 얘도 25로 하라고 되어 있죠. 25. 자, 25로 되어 있네요. 25에 120, 25, 여기는 120. 자, 이렇게 하겠다. 25에 120.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얘는 팩 드릴로 할게요. 팩 값은 2 정도 줄게요. 2. 거기 딱히 팩 값 얼마 하고는 안 나왔는데 한 2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에서부터 절대로 마이너스 35까지. 재료 상단은 증분이지만 선택한 포인트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상하네요. 여기서 바로 가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얘를 켜놓고 보면 잠깐, 이게 얘하고 얘를 같이 선택을 해서, 아니 이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같이 선택해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작업 한번 하고 또 옆에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떠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이렉트 가버리네요.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 할 때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찍고 두 번째 다음에 이 뜨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점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옮겨갈 때 좀 높게 떠서 이동할 수 있게, 이게 Z 한 10 정도로 떠서 이동할 수 있게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점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2번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복귀 시의 그 높이 값을 지금 5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절대로 바꿔서 점프를 바꿔야 되나? 여기 증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점프 높이를 바꾸죠. 점프 높이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으로 바꿔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재생해보죠. 자, 보면, 지금 보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나서 옆으로 갈 때는 R점에서 가는데, 얘를 작업하고 나서 복귀할 때는 점프 기능으로 Z10까지 떠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R점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복잡하면 그냥 다 위로 좀 올려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 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쉐이딩을 끄고 해볼까요? 끄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 옆에는 관통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